잘교재TV에 오신 전국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11월 8일 밤입니다. 이제 거리에 낙엽은 거의 다 지어가고 있고요. 바람에 휘날리네요. 예전 같으면 이때쯤 이제 수능이 거의 끝날 무렵이죠. 그 코로나 때문에 예상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고요.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불허하죠. 이미 수능 날짜는 정해져 있겠지만은요. 그것이 글쎄요. 잘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지만요. 어쨌거나 현재 예비 고2들은 그만큼 한 달 정도 날아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직 그 2학년 기말이 안 끝나고 있으니까요. 예년 같으면 이제 기말이 12월 초에 끝나겠죠. 어쨌든 시간에 아쉬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정신만 바짝 차리면 할 공부는 다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결국 끝에 가서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늘 하듯이 초등학생이든 중학교 학생이든 뭐 고1이든 고1이든 어쨌거나 살아있으면 수능은 피해갈 수 없죠. 그런데 이 끝을 이렇게 보면요. 수능을 치르고 나서 어떻게 치렀느냐 과목별로 점수를 보는 건 결국은 왜 틀렸냐 이렇게 귀결되죠. 그렇게 볼 때 상당한 점수가 능히 풀 수 있는 점수를 잃었다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것은 사실 고등학교 와서 고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요. 저도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애들을 붙잡아 놓고 공부를 시킬 때는 거기에 대한 심각성은 크게 못 느꼈는데요. 불과 한 5, 6년 전부터는 이건 너무 심각하다. 이젠 더 이상 고등학생에 와서 고치기가 힘들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피해갈 수 있고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출발점부터 뭔가 어설프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요. 자, 일단 원초적으로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하나요? 뭐 여러 가지 블라블라한 설명들이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하죠. 그 공부했던 것을 시험지에다가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점수만 받아도 천만다행인데요. 상당한 점수를 까먹게 되죠. 이것이 결국은 아이들이 그 공부를 제대로 못하거나 좋은 사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이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 저는 이렇게 늘 주장하고 또 제가 컨설팅 해주고 또 그것을 이행하는 부모님들이 무릎을 탁 치죠.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정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라는 것은요, 요즘 애들은 공부 빼놓고는 다 재미있어요. 그 재미없는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행하기가 쉽지 않죠. 자, 간혹 가다 이제 어머니 공부가 애가 싫어해요.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반응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거의 많은 분들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고쳐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들부터 이제 그 계산안 가지고 아이의 집중력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을 하고 이것을 교정을 하자 이래서 그 영상을 올렸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 댓글 보면은 그 영상마저도 집중력 있게 끝까지 잘 들으신 부모님들도 거의 많지만은 그걸 띄엄띄엄 또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혀를 차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느냐? 결국은 한 만큼 평가를 받아서 좋은 대학 간다 그랬잖아요. 좋은 대학 가서 잘 살려고 한다.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자기 노력한 것에 100%는 커녕 99%라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70% 80%밖에 평가를 못 받는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 평가를 받는 근데 요즘 가장 에러가 많이 나는 원인 결국 집중력에 있더라.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려고 공부를 하면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기억을 한다는 건요. 집중력이 없이는 기억을 못해요. 아무리 기억을 또 해도 또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뒤로 망각이라는 게 쫓아오죠. 그래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우리 애는 이런 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거는 우리 애하고 안 맞아요. 이런 얘기는요. 서울대는 우리 애하고 안 맞아요. 그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 학교도 뭐 나는 고등학교가 안 맞아 하고 중학교에서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더 커서 이제 남자들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죠. 군대는 나하고 안 맞아. 다 안 맞지만은 가잖아요. 의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부모님이 밀리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앞이 잘 안 보이죠.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집중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집중을 한다는 거 뭐 어떤 뭐 남들이 다 그러잖아요. 너는 왜 집중을 못하니? 자 집중해라. 자 1시간만 집중해. 그것도 안 되면 야 30분이라도 집중을 해라. 10분이라도 집중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말로 하죠. 그게 될까요? 옛날 애들은 그나마 좀 되겠지만은 요즘 애들은 그건 이렇게 말로 해서는 교정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면은 기억에 남는다. 한 실례를 들어볼까요? 그 만약에요, 뭐 이제 예를 드는 게 좀 저쪽 아랫지방말로 거시기 하지만요. 길을 가다가 어떤 끔찍한 사고를 목격을 했어요. 태어나서 진짜 끔찍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한 30초라도 이렇게 목격을 30초도 많고요. 한 10초 끔찍한 상황은 그렇잖아요. 그죠? 10초라도 이렇게 목격을 했다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은 파노라마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되풀이하라면 얼마든지 되풀이할 수 있게끔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끔찍한 것도 그것이 끝에까지 기억이 가냐 못 가냐는요. 자기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차이점은요. 일단은 자기가 배웠던 거는 자기 스스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수시로 생각을 하고 골똘히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이게 결국은 수능 만점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재미없으니까요. 공부 외에는 다 재미있잖아요. 집중을 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체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맞기 싫어서라도 집중해서 아이고 무서워 맞을 수 없지 하고 악착같이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력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뭐 제가 뭐 체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거품 불고 또 반론을 제기하겠지만요. 제가 본 경험으로는 그게 거의 맞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체벌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머리를 써서 좀 과학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 자, 집중력이 있고 없고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미취학 때부터 서서히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중학교 때 그 집중력을 거의 완성을 해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집중력이 없어요. 미취학 학생들은 더 없겠죠. 당연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앞을 내다보고 차분히 진행을 해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서서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달라지게 하는 게 초등학교부터 좀 잡아봐라 그래서 계산왕 시리즈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또 커리를 받아서 하시는 분은 저와 통화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교정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 진행하는 걸 제가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땐 자꾸 희망이 생기죠. 그래서 집중을 결국은 대학을 가는 데는 아무리 사교육을 많이 받고 많은 투자를 하고 했어도 집중력이 없으면 만점이 나오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능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요즘 시험도 없잖아요. 물론 시험이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적어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시험이라는 걸 안 봐요. 그래서 어느 시간, 뭐 1시간, 국어 시간 이래서 뭐 보통 뭐 50분 집중할 수 있는 해본 경험도 없고요. 그 결과로 가지고 본인이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쭉 오다 보니까 이미 집중을 못하는 게 몸에 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럼 학교에서도 안 해주고 어디서 하느냐? 부모님이 점검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가끔 가서 이제 뒤늦게 우리 애는 뭐 수학에 재능이 없나 봐요. 우리 애는 수학을 풀려고 그러면 멍 때리고 있어요. 우리 애는 좀 수학적 재능이 없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데요. 그건 이제 섣부른 판단이죠. 당연히요. 중학생들한테 대학생들이 전공하는 수학 문제를 냈다 그러면 멍 때리고 있겠죠. 그 전 단계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낮은 단계라도 초등학교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지 연산부터 시작하잖아요. 배우긴 배웠는데 이것이 숙달이 안 되고 가면은 애는 자꾸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유심히 바라보지 못한 부모님 책임이 있다고도 봐야죠. 그래서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애는 이게 싫어요. 귀찮아해요. 이러면 뭐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다 그만큼 불이익으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없어요.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못하는 애들이 없는데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것은요, 전 단계부터 부지런히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최소한도 이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늦었다 싶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지런히 해도 절대로 늦지 않는다.
이 점은 제가 꼭 강조하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애는 수학을 포기해. 수학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죠. 지금 당장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금 현행을 빠진 게 있다면 뒷단계를 가서 끌어올려 와야죠. 그러면 수학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 공부를 자꾸 수학에다가 결부시켜서 죄송한데요. 다들 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상담받고 상담 받으신 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요즘은 재학년 공부하기도 힘들다 그래요. 다 선행을 해서요. 저 혼자 골똘히 생각을 해봐요. 야, 이거 천생에 무슨 수학 못해서 죽은 조상 귀신이 붙었나? 그러지 않고야. 그래서 또 제 속으로 또 생각을 해봐요. 야, 그렇지.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 나이 또래에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 아이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부지런히 시키는데 중간에서 빼먹는 거를 생각을 못 하고요. 자꾸 앞으로만 나갔죠. 그래서 수학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자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야, 고1 때 공통수학이라고 있는데 정석을 해보면 아무리 들여봐도 이해도 안 가고 이거 도대체 뭐야? 이 정석에 대한 트라우마. 그런데 내 아이는 중1짜리가 정석을 척척 하네. 그거는요. 예전에는 우리가 교과 과정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됐어요. 공부하는 시간보다 집안일을 돌보는 시간도 많았고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 빼먹어서 고등학교에 덜컥 왔는데 중학교 때 2차 함수도 제대로 모르고 고등학교 왔는데 정석이 될 리가 있나요? 그런데 내 아이가 중학생인데 정석을 한다. 충분히 하고 남죠. 하긴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초등학교 수학을 중학생들이 배우는데 2주도 안 걸려요. 그것을 6년 동안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6년 동안 수학을 자기 학년에 맞춰서 제대로 해줬으면 수학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진행이 돼요. 불안을 하실 거예요. 주변을 보면은. 불안할 거 하나 없는데 불안하죠. 남의 애들은 뭐 저만큼 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웃집은 누가 뭐 초등학생인데 정석한다 뭐 이런 얘기 들리면요. 그 아이 이름을 벽에다 한번 적어 놓으라고 매직으로. 그리고 뭐 이사 가면 할 수 없지만은 그 집에 오래 산다면 나중에 그 애가 어떻게 돼 있냐 한번 봐라. 그러거든요. 공부를 시켜보면요. 모든 과목이 한 과목까지 해결은 되지는 않아요. 특히 수능은요. 아주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거든요. 수학 한 과목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요즘 아이들은 국어를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어휘를 몰라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이나 강사들이 뭐 사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정확히. 그냥 대충 들어요. 대충. 그러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이나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어휘가 독해다 한번 보세요. 그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고등학생들도 거의 반타작 하면 잘할 거예요. 그래 놓고 국어가 어려워. 수학이 어려워. 국어가 안 되니까 다른 과목을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학을 영어로 가르친다고 해봐요. 지금 수준에서 물론 영어 잘하는 애들 있겠지만요. 정상적인 애들이
못 알아듣죠. 똑같아요. 거기다 집중력까지 떨어져요. 듬성듬성 듣고 오는 게 생활화됐단 말이에요. 거의 유전인자로 베끼듯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요,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가급적이면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어머니가 지켜서 답을 맞춰줘 보세요. 엄마가 뒤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딴짓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중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요. 자, 뭐, 자,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문제 풀어가지고 와. 내가 채점해 줄게. 이러면 애들은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그 문제에 집중해서 안 풀어요. 심지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딴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만드는 큰 원인은 스마트폰에도 있고요. 게임에도 있어요. 자기는 어떤 책을 읽어도 재미도 없고요. 그럼 애는 뭐예요? 읽기만 해요. 읽으면서 생각은 뭐해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딴 생각을 해요. 아직 그런 능력은 뛰어나요. 자기가 수학 문제 풀면서도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틀리죠. 심각한 거는요. 고3에 왔을 때 얘가 충분히 수학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애인데 꼭 두세 문제 틀려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틀리는 유행이 나오거든요. 그게 초등학교 때 어이가 그 계산왕을 어머니가 테스트 해보면 그 유형들이 그대로 나와요. 내 말이 거짓말이나 보세요.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눈치채고 제대로 잡아준다면 그런 유형들이 안 나타나겠지만요. 한번 테스트 하고요. 딱 접어놓고 더 이상 하지 말고요. 고등학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안 고쳐지거든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 자기가 아는 문제 틀렸다고 다음번 시험에는 아는 문제만 다 맞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수만 줄이면은 원하는 대학 다 가는 점수가 나와요. 그럼 뭐해요? 재수하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거보다 고3 때보다 점수가 덜 오더라는 거. 다양한 그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재수를 하건 어쨌건 할 수만 있다면 엄마표로 하는 게 가장 보증수표예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이의 능력대로, 공부한 대로 그대로 점수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초등학교부터 가급적이면 직장맘이라도 아이들 방과 후에 저녁 시간 또 주말에 시간을 아껴서 국어, 영어, 수학 한번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현재 내 아이의 현 주소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보면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방법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어렵다면 아이하고 공부할 때 타협하면 어려워요. 제가 늘 얘기하죠. 공부원 빼놓고 다 재밌다고. 그래서 별별 핑계, 투정 다 부리면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뭘 알아? 이러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학원으로 도망가는 걸 좋아하죠. 제가 이 영상으로 드리는 얘기는요, 심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돈 벌고 직장 다니고 다 목적이 있겠지만은요, 그래도 아무리 힘드셔도 자식이 잘 돼야지 힘든 것도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애가 다 커서 좋은 대학, 제대로 된 대학 가서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이렇게 가고 하면은 그게 보람이긴데요. 그게 하나둘 깨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더 이상 경제 활동하는 게 짜증스럽죠. 힘든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그나마 경쟁을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게 목적이잖아요. 제가 이 영상 말미에 늘 하던 얘기지만 저는 그래요. 어떤 학부모님을 만나도 야, 서울대 가기 진짜 좋아졌는데 왜 못 가냐? 그러면 전부 다 깜짝 놀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거? 예전에 비하면 저는 이렇게 교육의 흐름을 쭉 봐왔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서울대 가기가 점점 쉬워져요.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수능생이 8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요, 거의 애들이 반으로 줄었답니다. 대학 정원은 안 줄었어요. 근데 제가 말한 대학은 서울의 명문 대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 정원이 줄었어요. 안 돼서 망해서 줄은 데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명문대들은 80만 명이 수능을 볼 때나 40만 명이 수능을 볼 때나 정원은 똑같아요. 그러면 경쟁해서 가는 건데 반으로 줄었잖아요. 2대1에서 거의 1대1이 됐다고 보면 되죠. 그럼 쉬워졌잖아요. 응시자가 줄어들었으니까. 거기다가 문제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쉬워졌어요. 거기다가 내신으로 이제 좋은 대학은 내신에다 또 최저 등급까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돼도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가는 게 허다하죠. 자, 지역균형 선발 서울대 입시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국에서 각 고등학교마다 2명씩 추천받아서 시험을 보는데 미달이에요. 1차는 물론 되겠죠. 인원이. 그런데 최저를 못 맞춰서 미달이 되더라. 얼마나 쉬워졌어요. 수능에서 최저를 못 맞추면 글쎄요. 물론 이 방송을 들으는 분들, 많은 분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못 보낸 부모님들이 들으면 참 속상하는 얘기지만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뭔가 잘못 시켜온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최저 못 맞춰서 못 가본 적은 없었어요. 공부는 정석대로 하면 됩니다. 수학의 정석이 아니라요. 그래서 올해 입시생들 이제 곧 한 달여 남았나요? 다른 예년에 비하면 한 달을 더 끌고 갔죠, 지금. 그만큼 또 공부를 많이 했는가 하면은 그만큼 더 지쳐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최종적으로 올해 입시는 집중력이 자기 대학을 좌우할 것이다. 얼마나 더 집중력 있게 꼼꼼하게 받느냐에 따라 대학이 결정됩니다. 이건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 부모님들은 제 말 꼭 명심하시고요. 직접 들고 한번 테스트라도 해보세요. 얼마나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나. 이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집중력 훈련요. 옛날에 옛날에 군부대 견학인가 이래가지고 아이들 집중력 때문에 훈련도 보내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위탁교육. 근데 그거는요. 군대하고 똑같아요. 갔다 오면 원위치로 그냥 돌아옵니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과 과정으로 집중력을 높여야 된다. 교과 과정으로요. 그리고 최소한도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는 데는 국어에 능통해야 된다. 국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면 자기가 집중해서 공부하는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짜증나죠.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EBS 어휘가 독해다 이 정도는요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공부 과정은 집중력 있게 설계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교육기관은 없어요. 바로 부모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교육기관, 어떤 지역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데 집중을 해주세요. 그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